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결혼 2년 차를 맞은 32살의 지수와 34살의 민호는 서울 송파구 잠실에 위치한 25평 아파트에서 신혼의 단꿈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에 함께 일어나 간단한 아침을 먹고 각자의 직장으로 향하는 일상이 이들에게는 소중한 행복이었죠. 민호는 대기업 전자계열사에서 마케팅 과장으로 일하며 올해 안에 차장 승진을 앞두고 있었어요. 명문대 출신의 능력까지 겸비한 그는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핵심 인재였습니다. 지수 역시 같은 규모의 대기업에서 브랜드 마케팅팀 대리로 근무하며 자신만의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었죠. 두 사람 모두 연봉이 5천만 원을 넘어서는 전형적인 고소득 맞벌이 부부였어요. 주말이면 이들은 민호의 수입차를 타고 강원도나 경기도로 드라이브를 떠나곤 했습니다. 춘천의 남이섬에서 손을 잡고 걸으며 사진을 찍거나 가평의 펜션에서 바비큐 파티를 즐기는 것이 이들만의 소소한 행복이었어요. 아직 아이 계획은 없었기에 서로의 시간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죠. 지수는 요가와 필라테스를 즐겼고 민호는 주말마다 동네 테니스장에서 동호회 활동을 했습니다. 평일 저녁에는 함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보거나 강남의 맛집을 탐방하며 데이트를 즐겼어요. 지수가 좋아하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파스타를 나눠 먹거나 민호가 추천하는 일식당에서 오마카세를 즐기는 것이 이들의 루틴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서 매달 각자 용돈을 200만 원씩 쓰고도 가계 적금에 300만 원을 넣을 수 있었어요. 내년에는 더 큰 아파트로 이사할 계획도 세워두었습니다. 서초구나 강남구의 40평대 아파트를 알아보며 미래를 그려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죠. 민호는 지수를 무척 아꼈습니다. 출근길에 지수가 좋아하는 아메리카노를 사주고 퇴근할 때면 편의점에서 지수가 즐겨 먹는 디저트를 사와 깜짝 선물을 하곤 했어요. 지수 역시 민호의 와이셔츠를 직접 다려주고 민호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주며 살뜰히 챙겼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들이 쌓여둘 만의 달콤한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죠. 주변 친구들은 이들 부부를 부러워했어요. 경제력도 있고 서로를 존중하며 무엇보다 아직도 연애하는 커플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결혼식 때 주례를 맡았던 민호의 대학 교수님도 가끔 안부를 물으며 모범 부부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지수의 대학 동창들도 모임 때마다 지수의 결혼 생활을 부러워하며 민호 같은 남편을 어디서 찾느냐며 농담을 건넸어요. 평일 저녁이면 지수는 민호가 돌아올 시간에 맞춰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보통 8시 반쯤 퇴근하는 민호를 위해 9시에 밥상을 차려놓곤 했어요. 민호는 현관문을 열면서 항상 여보 왔어요 라고 인사했고 지수는 수고했어요 라며 민호의 가방을 받아주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의 반복이 이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시간이 이들에게는 가장 소중했어요. 민호는 회사에서 있었던 프로젝트 이야기를 했고 지수는 새로운 브랜드 캠페인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했습니다. 서로의 일에 관심을 갖고 조언을 해주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죠. 때로는 회사 상사나 동료들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으며 서로를 위로하기도 했어요. 주말에는 늦잠을 자고 브런치를 함께 만들어 먹었습니다. 지수는 팬케이크를 굽고 민호는 신선한 과일을 썰어 플레이트에 예쁘게 담았어요. 오후에는 한강공원을 따라 자전거를 타거나 동네 카페에서 책을 읽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에는 홈파티를 열어 친구들을 초대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평온하고 행복한 일상이 계속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이에요. 그 작은 변화의 조짐들이 벌써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지수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표정에서 때때로 스쳐가는 어색함이나 핸드폰을 볼 때의 미묘한 긴장감을 지수는 단순히 업무 스트레스로만 생각하고 있었죠. 그렇게 평온했던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결혼 2년째 되던 가을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변화들이었어요. 민호가 평소보다 조금씩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보통 8시 반에 퇴근하던 민호가 9시, 10시로 귀가 시간이 늦어지더니 급기야 11시가 넘어서 들어오는 날들이 생겨났습니다. 처음 며칠은 지수도 별 생각이 없었어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업무량이 늘었다고 민호가 설명했기 때문이었죠. 실제로 민호는 차장 승진을 앞두고 있었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지수는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민호가 대견했고 따뜻한 저녁을 준비해서 기다렸어요. 하지만 이런 패턴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지수도 조금씩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민호의 설명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프로젝트 때문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회식이 많아졌다고 했고 또 어떨 때는 상사와 개별 미팅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같은 날에 대해서도 설명이 미묘하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었죠. 더 이상한 것은 민호의 행동 변화였어요. 예전에는 집에 오면 핸드폰을 거실 테이블 위에 무심코 던져두곤 했는데 요즘에는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핸드폰을 가져가더라고요. 샤워할 때조차 핸드폰을 세면대 위에 올려두고 들어갔어요. 메시지나 전화가 올 때마다 화면을 재빨리 확인하고는 지수가 보지 못하게 각도를 돌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민호가 늦게 들어왔을 때 지수는 평상시와 다른 냄새를 맡았어요. 민호의 셔츠에서 풍기는 향수 냄새였는데 지수가 아는 그 어떤 향수와도 달랐습니다. 달콤하면서도 관능적인 여성용 향수의 향기였죠. 지수는 코끝이 찡해지는 느낌을 받았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혹시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들과 함께 있었을 수도 있다고 자신을 달랬습니다. 민호의 옷차림도 예전과 달라졌어요. 평소 회사에 입고 가던 정장보다 더 신경 쓴 듯한 차림으로 출근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넥타이도 새 것으로 바뀌었고 향수도 더 자주 뿌리고 나갔어요. 머리 스타일링에도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죠. 지수가 새 넥타이 예쁘다고 말하면 민호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회사에서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둘러댔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민호와의 대화에서 나타났어요. 예전에는 회사 일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곤 했는데 요즘에는 대답이 짧아졌습니다. 오늘 뭐 했어라고 물으면 그냥 이랬지라는 식의 성의 없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반대로 지수에게는 오늘 뭐 했냐고 자세히 물어보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마치 지수의 일정을 파악하려는 것 같았죠. 주말에도 변화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함께 드라이브를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가자고 먼저 제안하던 민호가 요즘에는 피곤하다며 집에서 쉬자고 했습니다. 테니스 동호회 활동도 더 자주 나가게 되었어요. 토요일 오전뿐만 아니라 일요일에도 테니스를 치러 간다고 했습니다. 지수가 함께 가겠다고 하면 동호회 사람들끼리만 하는 거라며 거절했어요. 이런 변화들이 쌓이면서 지수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혹시 자신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웠죠. 민호가 정말 바빠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승진을 앞두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래도 지수는 평소처럼 민호를 챙겼어요. 늦게 들어와도 따뜻한 저녁을 준비해 두었고 피곤해하면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에서였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뭔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직감이 지수를 괴롭혔어요. 그런 불안한 일상이 한 달 정도 지속되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민호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지수는 반가워했어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 계획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민호는 저녁을 먹으면서 지수에게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댁에 다녀와야겠어. 어머니가 많이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 민호의 말에 지수는 조금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많이 배려해 주시는 분이라 갑자기 오라고 하실 분이 아니었거든요. 더구나 지수까지 함께 오라는 말씀이 없다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지수가 나도 함께 가면 안 될까 물어보자 민호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형이랑 아버지랑 남자들끼리 이야기할 게 있다고 하더라. 농사에 관련해서 의논할 일이 생겼다나 뭐라나 하면서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지수는 그런 민호의 표정에서 무언가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받았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어요. 토요일 아침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시댁에 가는데도 정장 바지에 깔끔한 셔츠를 입고 향수까지 뿌리는 모습이 지수에게는 조금 과해 보였어요.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뵈러 가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차려입을 필요가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지수는 아무 말하지 않고 민호가 좋아하는 전병을 싸주며 길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민호가 나간 후 지수는 집 정리를 하면서 하루를 보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어서 집중이 잘 되지 않았죠. 오후가 되자 문득 시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호가 잘 도착했는지도 궁금하고 오랜만에 목소리도 듣고 싶었습니다. 지수가 시댁으로 전화를 걸었을 때 시어머니의 반응은 예상과 전혀 달랐어요. 민호 안 왔는데. 라는 대답이 돌아온 것입니다. 지수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민호가 오늘 아침에 어머니를 뵈러 간다고 했는데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며칠 전에 민호와 통화를 했지만 오늘 온다는 말은 전혀 듣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지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민호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확실해진 순간이었죠. 그렇다면 민호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일까요? 지수의 머릿속에는 온갖 상상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을 가질 수 없었어요. 혹시 민호가 다른 일정이 생겨서 시댁에 가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려 했죠. 하지만 의심이 한번 생기자 지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민호의 차량의 위치, 추적 서비스가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작년에 차량 도난 방지를 위해 설치했던 건데 가족 공유 계정으로 되어 있어서 지수도 접근할 수 있었어요.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앱을 열어 민호의 차량 위치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위치를 본 지수는 깜짝 놀랐어요. 민호의 차는 시댁이 있는 충청도가 아니라 경기도 용인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고급 주택가 근처의 레스토랑 주차장에 있었어요. 지수는 그 레스토랑이 어떤 곳인지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았습니다. 프랑스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고급 레스토랑이었고 커플들이 특별한 날에 많이 찾는다는 후기들이 가득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민호의 카드 사용 내역이었습니다. 지수가
가게 관리를 위해 공유하고 있던 카드 알림을 확인해 보니 오늘 오후 2시에 그 레스토랑에서 20만 원이 결제되어 있었어요. 시댁에 간다던 민호가 경기도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누군가와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지수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도 없었어요. 민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진 순간이었죠. 그렇다면 그동안의 모든 변화들, 늦은 귀가 이상한 행동들 모든 것이 설명이 되었습니다. 지수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어요. 저녁 9시쯤 민호가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여보 왔어요 라고 인사를 했어요. 마치 정말 시댁에 다녀온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지수는 어떻게 지냈어? 라고 물었고 민호는 부모님이 건강하시니까 다행이야. 형이랑 농사 얘기 좀 하고 왔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지수는 그런 민호를 보며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이렇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는 민호가 정말 자신이 알던 그 사람인지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아직은 직접 따져 물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 주말 사건 이후 지수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민호의 거짓말이 확실해진 이상 정확한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지수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사설탐정 사무소에 의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터넷에서 평판이 좋은 탐정 사무소를 찾아 상담을 받았어요. 50대 중반의 베테랑 탐정은 지수의 이야기를 들은 후 이런 케이스는 생각보다 많다며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보통 1주일에서 2주일이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했죠. 지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탐정은 민호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 며칠간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민호의 출퇴근 시간, 주말 외출 패턴 자주 가는 장소들을 체크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탐정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중요한 발견이 있었으니 사무소로 오라는 내용이었죠. 탐정 사무소에서 받은 자료들을 본 지수는 말 그대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호가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는 여자가 있다는 것은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여자와의 관계가 지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사진들을 보니 그 여자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꽤 예쁜 외모의 여성이었어요. 민호보다 5살 정도 어려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카페에서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들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탐정이 건네준 마지막 사진을 본 지수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 사진 속에는 민호가 정장 차림으로 중년 부부와 함께 식당에서 식사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주 토요일 민호가 시댁에 간다고 거짓말했던 그날의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년 부부는 낯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탐정의 설명에 따르면 그 중년 부부는 불륜 상대 여성의 부모였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민호가 그 자리에서 한 말들이었습니다. 탐정이 원거리에서 입술을 읽어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민호는 그 여성의 부모에게 자신을 사위로 소개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곧 현재 부인과 이혼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고 내년 봄쯤에는 정식으로 결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민호는 그 여성의 부모 앞에서 마치 진짜 사위인 것처럼 행동했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지수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이미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혼 대상자가 되어 있었고 민호는 새로운 여자와의 미래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더 자세한 조사 결과도 충격적이었어요. 그 여성은 민호와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후배였고 작년부터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적인 관계였지만 점차 사적인 만남으로 발전했고 올해 들어서는 거의 매주 만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이미 동거나 다름없는 상태였다고 탐정은 설명했습니다. 민호가 늦게 들어오는 날들 중 상당수는 그 여성의 집에서 시간을 보낸 후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어요. 주말에 테니스를 치러 간다고 한 날들도 실제로는 그 여성과 데이트를 하거나 그 여성의 가족들을 만나러 다녔던 것이죠. 가장 참을 수 없었던 것은 민호가 그 여성에게 지수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였어요. 탐정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민호는 그 여성에게 지수와의 결혼이 실수였다고 말했고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수가 바람을 핀다고 거짓말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수는 그 모든 내용을 듣고 나서 탐정 사무소 화장실에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2년간의 결혼 생활이 자신에게만 의미가 있었다는 현실이 너무나 잔혹했어요. 민호가 자신을 속이면서도 태연하게 일상을 이어가던 모습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오래 슬퍼하지 않았어요. 대신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배신당한 상황에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민호가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고 있다면 자신도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한다고 결심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수는 이미 다음 단계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의 배신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고 자신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속아주는 바보가 되어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탐정 사무소에서 돌아온 지수는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어요. 민호가 옆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지수는 감정에만 휩쓸리지 않기로 했어요. 이제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움직여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지수는 회사에 연차를 내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어요. 먼저 해야 할 일은 법적 대응 방안을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해 두니 강남에 유명한 변호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불륜으로 인한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에 특화되어 있다는 설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상담 예약을 잡았어요. 다행히 그날 오후에 시간이 있다고 해서 바로 찾아갔습니다. 40대 후반의 여성 변호사는 지수의 상황을 자세히 들어본 후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었어요. 우선 지수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이 상당히 유리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탐정이 찍은 사진들과 카드 사용, 내역 위치 추적 기록들이 모두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었어요. 특히 민호가 불륜 상대의 부모를 만나 결혼 계획을 이야기한 부분은 단순한 불륜을 넘어서 혼인 파탄의 결정적 증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두 가지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것을 제안했어요. 하나는 민호를 상대로 한 이혼 소송이고 다른 하나는 불륜 상대 여성을 상대로 한 상간 소송이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고 상간 소송에서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재산 분할 부분에서 지수에게 유리한 점이 많았어요. 결혼 후 두 사람이 함께 모은 재산들 아파트, 예금 주식 등이 모두 공동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수도 맞벌이로 가계에 동등하게 기여했기 때문에
5분 5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었죠. 거기에 민호의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까지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했어요. 상간소송의 경우 불륜 상대 여성으로부터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여성이 민호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이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1년 넘게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할 것을 조언했어요. 특히 민호와 불륜 상대가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 기록이 있다면 더욱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민호의 회사 내에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알고 있는 동료들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라고 했죠. 지수는 변호사와 상담을 마친 후 바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로 2천만 원을 지불하고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변호사는 일주일 내에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수는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민호가 평소 사용하던 컴퓨터를 뒤져보니 예상대로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삭제된 메시지들을 복구해 보니 그 여성과 주고받은 달콤한 대화들이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심지어 지수를 욕하는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민호의 신용카드 명세서도 자세히 분석해 보았어요. 지난 1년간의 사용 내역을 보니 패턴이 명확했습니다. 매주 특정 요일에 고급 레스토랑이나 호텔에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지수가 모르는 브랜드 매장에서의 쇼핑 기록도 여러 차례 발견되었습니다. 분명 그 여성을 위한 선물들이었을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민호의 휴대폰에서 발견했어요. 민호가 샤워하는 사이 잠깐 확인해 본 휴대폰에는 그 여성과의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을 간 사진들, 호텔에서 찍은 사진들까지 있었어요. 지수는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해서 증거로 남겼습니다. 증거 수집과 동시에 지수는 이혼 후의 삶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당장 살 곳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는 아직 말씀드리기 어려웠고 혼자 살 수 있는 작은 아파트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회사 근처에 괜찮은 원룸이 있어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상황에 대비해야 했어요. 혹시 소송 과정에서 회사에 알려질 수 있으니 미리 직속 상사에게만 간단히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상사는 놀라면서도 지수를 격려해 주었고 필요하면 언제든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었어요. 이 모든 준비 과정에서 지수는 민호 앞에서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여전히 저녁을 차려주고 빨래를 해주며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었죠. 모든 준비가 끝나면 민호에게 현실을 직면시켜줄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요. 모든 법적 준비가 완료된 지수는 민호에게 직접 대응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시부모님께 찾아뵙는 것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시부모님이 갑작스럽게 소식을 듣게 되는 것보다는 지수가 직접 설명드리는 것이 예의라고 판단했죠. 주말 오전에 지수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시어머니께서 지수를 많이 아껴주셨기 때문에 마음이 더욱 무거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지 여러 번 연습해 보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시댁에 도착하자 시어머니는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지수야, 웬일이야, 민호는 어디 있어 하시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지수는 민호는 회사 일이 있어서 혼자 왔다고 말씀드리고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할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시어머니와 마주한 지수는
한동안 말문이 막혔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지수의 표정을 보시고는 무슨 일이 있는 거냐며 걱정스러워 하셨습니다. 지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민호가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어요. 지수의 말을 들은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뭔 소리야? 우리 민호가 그럴 리 없어 하시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셨어요. 지수는 미리 준비해온 증거 자료들을 조심스럽게 꺼내들었습니다. 탐정이 촬영한 사진들과 카드 사용 내역들을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특히 민호가 그 여성의 부모님과 만나 결혼 계획을 이야기한 사진을 보여드릴 때는 시어머니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하시며 손을 떨고 계셨어요. 지수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1년 넘게 속아왔고 민호가 이미 이혼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는 것. 그 여성에게 자신을 나쁘게 말하고 다녔다는 것까지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시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연신 한숨만 내쉬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저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견딜 수가 없어요. 이혼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수의 말에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잃으셨어요. 그러더니 지수의 손을 잡으시면서 미안하다고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면서요. 하지만 지수는 시어머니를 탓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그동안 며느리로 잘 챙겨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했죠. 시어머니께서는 민호와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다고 하셨지만 지수는 이미 결정된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버님께도 상황을 설명드려야겠다며 시아버지를 불러오신 시어머니 앞에서 지수는 다시 한번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평소 과묵한 분이셨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크게 화를 내셨어요. 민호를 당장 불러오라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시부모님께 더 이상 마음 쓰지 마시라고 부탁드렸어요. 이미 법적 절차도 준비되어 있고 혼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앞으로는 서로 볼 일이 없을 것 같으니 그동안 잘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지수를 붙잡으며 계속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지수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시원하게 정리하고 나니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숨기고 속이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들었죠. 시댁을 나서며 지수는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호와의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시댁과의 인연도 이제 마무리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나니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이 마련된 것 같았어요. 지수가 시댁을 다녀온 그날 저녁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심상치 않았어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지수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며 무거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수는 이미 예상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아마 시어머니께서 민호에게 연락하셨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민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오늘 어머니한테 전화 받았어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지수는 차분하게 그래, 나도 할 말이 있어라고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피할 것도 없었죠. 그동안 모든 걸 알고 있었어. 민호야, 지수의 말에 민호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며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지수는 미리 준비해둔 증거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탐정이 찍은 사진들, 카드 사용 내역들 모든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민호는 그 자료들을 보더니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특히 자신이 불륜 상대의 부모와 만나는 사진을 보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지수야, 이건 오해야, 설명할 수 있어라며 급하게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수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오해할 게 뭐가 있어. 1년 넘게 나를 속이면서 다른 여자와 만나고 결혼 계획까지 세운 게 오해야. 민호는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지수 앞에 앉으며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어요. 정말 미안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기회를 한 번만 더 줘. 민호는 눈물까지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와 있었어요. 너무 늦었어. 민호야, 나는 이미 이혼 소송을 준비했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민호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이혼 소송이라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며 지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차갑게 팔을 뿌리치며 이미 변호사와 계약도 마쳤다고 통보했어요. 다음 주에 소송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호는 그제서야 일이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깨달았습니다. 회사에도 알려질 거냐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지수는 그건 민호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상간소송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니 그 여자도 각오하라고 했죠. 며칠 후 실제로 소송 서류가 민호의 회사와 집으로 배달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곧바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과장이 불륜으로 소송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민호는 동료들의 시선을 견딜 수 없어서 며칠간 회사에 나가지도 못했어요. 더 큰 문제는 불륜 상대인 후배 여직원과의 관계였습니다. 그 여성도 상간소송을 당하게 되자 민호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자신만 희생양이 된 것 같다며 민호에게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결혼 약속은 어떻게 할 거냐며 다그쳤지만 이미 민호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그 여성의 부모들도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을 알고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딸을 속였다며 민호를 비난했고 더 이상 만나지 말라고 했어요. 민호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왔던 관계들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사에서도 민호의 입지는 완전히 좁아졌어요. 승진은 물론이고 현재 직책 유지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상사들은 민호를 따로 불러서 회사 이미지에 해가 되는 일은 자제하라고 경고했어요. 동료들과의 관계도 어색해져서 점심도 혼자 먹어야 했습니다. 민호는 매일 지수에게 용서를 빌었지만 지수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이미 새 집도 구했고 이사 준비도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법적 절차가 끝나면 바로 헤어질 예정이라고 통보했죠. 민호는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린 상태였어요. 친구들에게도 상황이 알려지면서 민호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그동안 모범 남편 행세를 했던 것이 오히려 더 큰 비난을 받는 이유가 되었어요. 모든 것을 잃게 된 민호는 매일 후회의 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법정에서의 과정은 지수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준비한 증거들이 모두 인정되었고 민호의 불륜 사실과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명확하게 입증되었어요. 민호 측에서도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어서 조기에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재산 분할에서 지수는 예상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공동으로 모은 재산의 절반은 물론이고 민호의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 5천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되었습니다. 상간소송에서도 그 여성으로부터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기로 합의했어요. 경제적으로는 충분히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지수에게는 정신적인 해방감이 컸어요. 더 이상 거짓말하는
남편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의심하며 사는 스트레스도 사라졌습니다. 매일 저녁 민호가 언제 들어올지 걱정하며 기다릴 필요도 없어졌죠. 이런 자유로움이 지수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어요. 이혼이 확정된 후 지수는 미리 구해둔 서초구의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20평 정도의 작지만 깔끔한 원룸이었어요.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공간이었고 무엇보다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라는 것이 좋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거나 배신할 사람이 없는 순수한 공간이었죠. 새 집을 꾸미면서 지수는 새로운 취미도 찾았어요. 인테리어에 관심이 생겨서 직접 가구를 고르고 소품들을 배치하는 재미를 발견했습니다. 예전에는 민호의 취향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오로지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로만 집을 채울 수 있었어요. 회사에서의 생활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민호 눈치를 보며 야근을 피하려 했는데 이제는 자신의 커리어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회식이나 모임에도 부담 없이 참석할 수 있었죠. 주말에는 혼자만의 시간을 만끽했습니다. 좋아하는 카페에서 책을 읽거나 미술관을 구경하는 것이 새로운 즐거움이었어요.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결혼하면서 소홀해졌던 인간관계들을 다시 복구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즐거웠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지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보면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얼굴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스트레스가 사라지니 피부도 좋아지고 표정도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동료들도 지수가 많이 밝아졌다며 긍정적인 변화를 알아봐 주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지수는 새 집의 큰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는 창가에서 보는 세상이 예전보다 훨씬 아름다워 보였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거짓말에 속아야 할 이유도 없고 의심하며 살아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지수는 그동안의 일들을 차근차근 되돌아보았어요. 물론 힘들고 아픈 시간들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나은 선택이었다고 확신했습니다. 만약 그때 모른 척하고 넘어갔다면 평생 속으며 살아야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용기 있는 결단이 자신을 자유롭게 해주었다고 생각했어요. 새로운 연애에 대한 생각도 조금씩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혼자만의 시간이 더 소중했지만 언젠가는 정말 진실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절대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과 만나고 싶다고 다짐했습니다. 창밖으로 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지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제는 나를 속이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누구든 나에게 거짓말을 한다면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자신에게 솔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심이 마음속 깊이 새겨졌습니다.